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돼가는 새댁입니다. 저랑 신랑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시댁이랑 마찰이 있어서 사이가 조금 껄끄러워요. 친정 쪽이 조금 넉넉한 편인데다가 저도 대기업은 아니지만 과분한 직장을 3년 다니면서 모은 돈이 조금 됐거든요. 결혼 얘기 나오기 전에 성남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결혼한다고 해서 멀쩡한 집을 놔두고 새로운 집을 구할 필요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무엇보다 현재 직장에서 집까지 교통이 편하니까 이 집에 신랑이 들어오는 걸로 하고 얘기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니까 감이 딱 오시죠. 혼수, 예단 그런 문제는 길게 풀어쓰지 않아도 계산이 나오실 테니 신랑도 처음에는 지네 집 편도 들었다가 제 편도 들었다 하더니 결혼 준비하면서 시부모라던가 신우가 돈 하는 것을 보고는 치를 떨고 제 말을 아주 잘 듣게 됐어요. 결국 큰 신우, 작은 신우가 시어머니를 등에 업더니 눈에 불을 켜고 난리치는 거. 시댁이 아니라 그 극성맞은 시부모 모시고 사는 형님 댁에 도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시댁에 냉장고 큰 거, 김치 냉장고 이렇게 2대를 놔드렸어요. 그걸 시작으로 돈 번다고 본인 자식끼를 죽인다느니 신랑한테 부엌을 맡긴다느니 아주 미운 털이 박혔죠. 저도 그거 핑계대고 시댁에 자주 안 가고 무슨 일 있을 때만 전화를 드리고 태풍이 오거나 그럴 때요. 그 정도로 지내서 마음이 편하지만요. 그냥 시댁이 아니라 형님에게 이쁨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댁을 대하고 있어요. 공동의 적이 있으면 저의 적은 동료라고 형님이 저를 엄청 챙겨주시거든요. 시부모 모시고 사니까 신우들이 뭔 일만 치르라고 하면 미리 저한테만 해주시고 또 시댁에서 뭔 일이 생기면 제 편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형님 댁에는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그게 신우들 입맛에는 안 맞는 거죠. 안 그래도 눈에 가시인 며느리들이 지들끼리 뭉치는 것도 싫은데 최근에는 사건도 있었거든요. 신우들이 돈 달라 했을 때는 안 줬는데 큰 며느리가 어렵다고 제가 챙긴다고 돈을 줬나 싶어서 설명을 하자면 큰 신우네가 잘 알아보지도 않고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서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데 이미 망해가는 사업에 투자하라고 하는 겁니다. 미쳤다고 해야죠. 한두 푼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미 빚 갚는다고 시댁에서 뽑아간 돈만 3억입니다. 그거 다 아는데 이제 결혼한 지 2달 된 저에게 와서 너네 집이 돈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잃어도 큰 타격은 없지 않겠느냐. 투자하는 셈 치고 어쩌고 저쩌고. 정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시집 와서 얼마 안 돼서 몸살이고 이쁨 받아야 할 처지인데도 막 정이 떨어지고 도와줄 것도 안 도와주고 싶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우리도 돈 없다 했습니다. 이제 막 결혼을 했는데 무슨 돈이 있겠냐고 했죠. 그랬더니 슬금슬금 사돈 어르신은 잘 계시냐 이러면서 친정 얘기를 꺼내시는데 제가 선수를 쳤죠. 결혼할 때 시댁에 냉장고 하느라 친정이 손을 벌렸더니 이제부터는 돈을 갚으라고 성화시다. 그렇게 먼저 말을 하니까 차마 얘기를 못 꺼내더군요. 물론 사실은 친정이 손 벌린 적은 없지만요. 그리고 2달 전에 형님이 수술을 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일 다니시고 애들은 아직 초등학교이고 해서 제가 신랑을 보내서 애들을 챙기기로 했어요. 신랑은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편이었거든요. 저는 야근이 잦다 보니까 퇴근을 해도 밤이었고 결국 주말밖에 시간이 안 돼서 주말에다도 병원에 가서 평일 내내 퇴근하자마자 형님 병수발 들고 아침에는 출근하고 힘드실 아주버님을 집에 보내고 제가 대신 병수발을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본인 모신 게 누군데 형님 병문안은커녕 애들 학원 끝나고 집에 와서 배고프다고 하니까 작은 아빠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해서 학원 끝나고 햄버거 사 먹으라고 했답니다. 저녁에 밥하면 남는 밥 먹을 사람이 없다고요. 매 끼니마다 새끼밥을 꼬박꼬박 해드려야 했고 전에 만든 밥은 몇 시간 전에 한 밥이던 하루 전날 남은 밥이던 식은 밥이라고 안 드시거든요. 병수발이라고 해서 엄청 힘든 일은 아니고 그냥 당장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그런 것을 도와드렸어요. 덕분에 형님이랑 저랑 볼 것 안 볼 것 다 보고 더 가까워졌네요. 형님이 부끄럽다고 막 그러셔서 퇴원하시고 몸조리 중 목욕탕도 다녀왔죠. 형님이 귀여우시거든요. 몸도 아담하셔서 화장실에 갈 때는 제가 업고 다녔습니다. 저는 덩치가 곰이라서요.
자꾸 말이 옆으로 새네요. 아무튼 저희 신랑 프리랜서라고 하면 프리랜서인데요. 돈은 벌지만 제가 버는 수준에는 못 미칩니다. 한번 하는 거 끝나면 한동안은 일이 없으니 일도 정기적인 게 아니고요. 그런 남자가 뭐가 좋아서 결혼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금전적으로는 제가 신랑 수입을 커버할 정도는 되니까 괜찮았어요. 무엇보다 인간이 참 제대로 된 사람이라 이 사람만 믿고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집안 가사는 집에서 일하는 신랑의 차지가 되었고 저도 주말에만 조금 도와주는 정도였죠. 물론 경제권 또한 제가 다 가지고 있게 되었고 돈을 제가 더 많이 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네요. 신랑이 통장 활용법도 모르고 그동안 월급을 은행에 추천하는 통장에만 따박따박 넣어서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금도 넣고 정기예금도 넣고 보험도 들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랑의 월급 관리도 제가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엊그제 작은 신우가 알게 돼서 시집에서 그냥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전화가 왔죠. 제가 급해서 오빠한테 돈을 좀 달라고 했는데 신랑이 그런 거죠. 자기는 돈 관리 네 새언니가 다 하니까 새언니한테 말해라. 자기는 돈 없다. 근데 알고 보니 그 돈 급한 게 지 화장품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지 오빠한테 돈 받아서 살라고 한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이라 기념으로 뭐를 더 많이 얹어준다는 둥, 빨리 사서 리뷰를 해야 한다는 둥,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게 취미인데 파워블로그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일 해서 돈 버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뭐 하나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꼭 사야지만 적성이 풀리지 화장대에 안 쓰고 넘쳐나는 게 화장품입니다. 아무튼 작은 신우 얘기만 해도 글이 500자는 넘게 나오겠지만 지금 쓰려는 건 그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다 오늘 작은 신우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좋은 며느리, 착한 며느리가 아닌지라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 따박따박 말대꾸를 했죠. 작은 신우랑 저랑 동갑이라서 할 말 다 했습니다. 그 다음 점심 먹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자고로 집안은 가장이 말이다부터 시작을 해서 여자가 경제력을 잡으면 어쩌고 저쩌고 너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니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네네 하고 듣고는 일단 끊고서 부글부글 끓는 마음에 신랑한테 네 월급 네가 관리해라 말하고 통화 내용 녹음된 것을 들려주니 신랑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는 엄마 때문에 와이프랑 나랑 월급 들어오는 것 각자 관리하게 생겼다고. 꼴랑 200만 원도 못 버는 내가 보험 내고 뭐 하고 다 내면 남는 돈은 없으니까 앞으로는 용돈 못 보내겠네. 다 엄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더군요. 우리 신랑 어찌나 이뻐 보이는지 물론 돈 관리는 앞으로 제가 계속 하는 걸로 하고 표면적으로만 그렇게 보인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입단속을 잘 시켰습니다. 어쨌든 이제 와서 50만 원 드리고도 욕먹는 용돈 안 드리게 됐으니까 속은 편하네요. 물론 신랑 전화 듣고 가만히 있을 시어머니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은 뭐 나중 일이니까 지금 당장은 아주 그냥 신났죠. 안 그래도 추석 때 뭐라 마라 잔소리 듣고 열받았는데 열받은 김에 저번 달 용돈도 안 드렸어요. 인사하면서 나중에 직접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퇴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늦게나마 찾아갔더니 첫 마디부터가 시어머니가 장 다 보게 시켰다는 둥, 일 다 해놓으면 그제서야 몸만 꼴랑 온다는 둥, 이럴 줄 알고 일부러 다 안 하고 기다렸다는데 그냥 열받아서 준비해간 용돈도 안 드리고 왔어요. 저번 달에 이어 이번 달 용돈도 제가 안 보내드렸는데 이 돈으로 몰래 형님네랑 외식하고 새언니 조카 나올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애기 옷도 보내고 친정 부모님께 홍삼이라고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신랑한테는 미안하지만 미운 시집 용돈 안 챙기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맞네요. 며칠이 지난 후기입니다. 그렇게 2달 동안 용돈을 안 드렸더니 한 번 붙었어요. 결국 신우랑 신랑이 대판 싸웠죠. 신랑이 아는 형님이랑 저녁을 하고 있을 때 작은 신우에게 전화가 왔더랍니다. 제가 신우 전화도 무시하고 그런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오빠가 맨날 다 들어주니까 신우들이 무서운 줄 모른다는 둥 얘기를 했더랍니다. 그 말에 열받은 신랑은 결국 또 작은 신우랑 대판 싸우고 짜증난 신우가 시모에게 이르고 얼마 안 있어서 시모가 신랑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신랑이 전화할 때는 받지도 않으시더니 아무튼 전화 와서는 왜 작은 신우와 싸우냐며 잔소리를 하시다가 그건 그렇고 너네 왜 돈을 안 주냐 네 용돈 말이다 소리가 나와서 우리 신랑이 시치미를 뚝 떼고 하는 말이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또 뭐라고 얘기하고 너한테 돈이 없으면 네 와이프한테 전화해야겠다 하고 끊으셨다는 거예요. 신랑이 그랬다는데 와이프도 지금 돈 없다고, 그때 엄마랑 동생 때문에 대판 싸우고 월급도 각자 관리하고 부모님 용돈도 각자 부모님한테 알아서 드리기로 했다고, 다 동생이랑 엄마가 난리쳐서 이 꼴이 난 거니까 이혼하게 할 거 아니면 와이프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들었고요. 그랬더니 시모가 왜 지네 집은 잘 살면서 거기로 돈을 보내고 난리야라며 난리를 부렸다네요. 너는 왜 가장이 되어서 부인한테 잡혀 사냐고, 왜 가장에 네가 돈 관리를 해야지. 가만히 듣고 있던 신랑이 화가 나서 한마디 했답니다. 엄마, 누나한테도 그렇게 말해? 그때 얘기 들어보니 누나한테는 누나 보고 돈 관리하라고 그랬다더만 왜 차별하냐?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님 말씀이 내 딸이랑 네 와이프랑 같냐고 하셨답니다. 결국 폭발한 신랑은 시모랑도 대판 싸웠답니다. 한두 번 있었던 일도 아닌지라 평소에는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거였는데 아는 형이 한 잔 두 잔 하면서 술 기운이 돌던 터라 열받았었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차별받고 자랐어도 맞고 자란 것도 아니었고 구박받고 자란 것도 아니라 여태껏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신 어머니한테 그렇게 막 싸우고 기분이 좋을 리는 없었겠죠. 결국 시모 저한테 연락 안 오고 작은 신호가 연락이 와서는 저에게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카톡을 보냈는데 신랑한테 보여주니까 화가 나서 제 폰으로 작은 신우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 말 잘했다. 너 여태까지 돈 필요하다 하면 한 푼 두 푼 빌려주고 우리가 아끼면서도 돈 100만 원씩 퍼줬더니 이런 식으로 살지 마라, 그거지? 알았어. 제대로 개념 챙기고 정신 차리고 살 테니까 죽기 전까지는 돈 얘기도커녕 연락도 서로 하지 말자. 추석도 지났겠다. 내년 설까지 볼 일도 없겠네. 여태까지 빌려준 돈 목록 찍어서 보낼 테니까 그 돈 갚기 전까지는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마. 하면서 작은 신우와 그렇게 쌀벌하게 싸우는 건 또 처음이라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신랑이 끈질기게 통화해서 끝끝내 돈을 준다는 말을 받아내고 끊더니 돈돈돈 하는 사람들한테는 맞서서 돈돈돈 해야 이 사단이 안 나는 거라면서 속이 다 시원하다 하는데 말은 그래도 속은 타 들어가겠죠. 신랑은 결국 담배 피우러 나갔다가 소주를 사고 오길래 같이 한잔 했습니다. 지금은 취해서 울다가 또 밖으로 나갔어요. 따라 나갈까 하다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글을 적어봅니다. 결론적으로만 보면 저는 당분간 시댁에 용돈은커녕 앞으로 자잘한 일로 시달릴 일은 없겠지만 신랑 속 쓰린 거 생각하면 제 마음도 좋지만은 않네요. 형님과는 상의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사단이 나고 나서 시댁에서도 한바탕 난리가 났는지 형님한테서 급하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시모가 우리 부부 괘씸하다며 역정을 내시는 것을 아주버님이 엄마가 잘못했네 뭐 한 소리 해서 형님네까지 불똥이 튀었다고 하더라고요. 생활비 문제는 우선 형님이 한사코 거절하셔서 우선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이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고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올랐을 때 그때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깨소금 글을 썼다가 복잡한 문제를 들고 온 저 때문에 조금 답답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나 또 다른 이야기가 생기면 그때는 글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